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회장 연임에 도전하는 민승기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명선거실천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선관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요즘 뉴욕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민승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모임 사진과 지난 10일 선관위 위원들이 민 후보를 만나는 장면이 찍힌 사진들입니다. 공명선거실천위원회는 오늘 사진들을 공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민승기 현 회장이 뉴욕 한인회 퀸즈 사무실을 선거운동 공간으로 불법 전용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민 회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실천위원회는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과 정착에 앞장서야 할 현 회장과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온 동포사회와 함께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한인회 선관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야 선관위원장은 뉴욕 한인회 퀸즈 사무실은 개인적으로도 렌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위원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장소를 민승기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알 수도 없고, 나는 그 사람들 나중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배희남인가 누구 여기 사용주 이 주한테 돈을 지불하고 썼다 그러더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선관위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또 이 위원장은 민 회장과의 만남도 선거 일정상 후보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민 회장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만나서 우리는 앞으로 선거 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 확실히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부위원장하고 같이 만난 거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에는 한 업소에 CCTV를 캡처한 사진이 포함돼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 모든 종교계가 참여하는 통일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1일 일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뉴욕과 뉴저지 종교계와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뉴욕 일원의 모든 종교계가 힘을 합쳤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통일염원의 날 행사는 각 종교기관에서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정재균 회장은 종교계와 함께라면 남북 통일을 동포들의 힘으로 이뤄내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 종교계의 많은 동참과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동포 여러분께서도 우리 통일을 염원하는 그날을 같이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올해 전반기 중점 사업으로 평화 통일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통일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한인사회와 자라나는 2세들에게 지속적으로 통일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기록적인 강추위가 뉴욕 일원에 급습하면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사고와 수도관이 동파되는 등 한파로 인한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화씨 0도, 섭씨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가 몰아치면서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서 중국계 77살 남성이 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5일 친구 집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남성은 다음 날 오전 8시쯤 길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뉴저지 레이크우드에서는 66살 한 여성이 집 바로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전날 친구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넘어졌지만 일어나지 못하면서 동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4시에는 맨해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스프링클러 파이프 동파 사고로 투숙객 등 6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맨해튼 32가 한 식당 더 큰 집에서도 파이프 동파 사고로 일대 계단이 물바다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회복세와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일자리가 지난 5년간 40만 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일자리가 지난 5년간 40만 개 이상 늘어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황기였던 1992에서 2000년, 2003에서 2008년의 구간보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가 일자리 증가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뉴욕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42만 5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뉴욕 경제의 동력으로 여겨져 온 월스트리트의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게 최근 일자리 증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1990년대만 해도 뉴욕시 일자리 창출에서 10%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일자리 증가에서는 호텔과 식당 같은 저임금 영역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광과 건강,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18년 말까지 뉴욕시에서는 25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얼어붙었던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고용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는데요. 올 들어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행렬이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14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취업이민 청원서의 신규 접수 건수가 23,188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같은 기간 14,600여 명보다 무려 59% 급증한 것입니다. 이 기간 승인 건수도 23,382건으로 41%가량 높았습니다. 취업이민 신청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 건수는 이 기간 23,133명이 접수해 16,192명이 승인받으면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도 25,521명이 접수하고 19,904명이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서는 영주권 문호 우선 수속일자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었던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당분간은 취업이민 행렬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공립학교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주말 한국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 등 동북부 5개 주에서 최근 5년 새 13%나 감소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산하 한국교육원이 관할 지역 내 2015년도 한국학교 등록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 커네티컷 등 미 동북부 5개 주에는 169개 한글 학교에 총 9,225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등록생 9,920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7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1,590명과 비교하면 무려 12.9%가 감소했습니다. 한국 학교 숫자도 지난 2012년 총 173곳에서 2015년 16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뉴욕 일원의 한국 학교는 2015년 현재 총 85곳으로 4,247명이 등록돼 3년 전보다 20%가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박희동 한국교육원 원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미 동부 일원 한글학교 등록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별로 교육과정 내실화가 절실한 만큼 관내 한글학교들이 상호 협력하고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S가 인질들을 야만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민의 과반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슬람 국가 대응 전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IS 격퇴에 미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 전문 매체 ORC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슬람 국가 대응 전략에 반대하는 미국인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7%가 IS의 위협에 대응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사 때인 49%보다 8%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상군 투입에 대한 여론은 최근 4차례 조사에서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찬성 의견은 2014년 9월 38%에서 11월 43%로 올랐고 이번 조사에서는 47%까지 올랐습니다. 유약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 탓에 IS의 위협이 더 커졌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많은 미국인이 동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가 안보 정책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57%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고 테러리즘 대응책에 반대한다는 대답도 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조품에 대해 리콜이 많지만 지난해 유독 자동차 리콜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개선해 나가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안전교통국은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된 차량이 803건에 걸쳐 모두 6,390만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 3,080만 대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지난해 초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은 제너럴 모터스가 약 2,700만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동이 꺼지거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이 점화 스위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최소 5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GM은 10년 전부터 이런 결함을 알고도 리콜하지 않아 신뢰 위기를 맞았고 후속 리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품 종류별로는 에어백 결함에 따른 리콜 차량 수가 2,180만 대로 전체 34%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만 10개 업체가 최소 1,200만 대를 리콜해야 했던 일본 에어백 업체 다카타가 여기에 일조했습니다. 다카타 에어백 결함에 따른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